안녕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오후 9시 22분입니다. 제 생각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서 쭉 말씀드리고자 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좀 찍게 되느냐 하면 머릿속에 지금 드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내일 자료를 발표되는 걸 보고 내일 영상을 찍는 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자료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현재 제 머릿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계속 왜 제가 이런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급히 생각 정리하는 차원에서 찍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시나리오들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되도록입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결국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제 교육 영상에도 그렇게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정말 이벤트일 뿐이에요. 변곡을 만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는 금리 말고는 없어요. 금리 이외에 다른 이벤트들, 소소한 뭐 며칠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신용 이슈, 신용 강등되는 이런 건 사실 그냥 이벤트일 뿐이에요. 은행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은행 망한다는 게 중소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리만 같이 이렇게 뭐 Systemically Important Bank라고 해서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에서 GSIB라 같은 이런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중소은행 망하는 건 그냥 이벤트일 뿐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실 저는 뭐 시장이 변곡을 한다 이런 얘기 드린 적도 없고 앞으로 드릴 일도 없을 거예요. 그건 핵심이 아니고 제가 P50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아닙니다. 저는 본질을 왜곡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들이 무엇을 도대체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왜 계속 현재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계속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예상했던 내용들이 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급히 찍게 됐어요. 코스피 200인데요. 코스피 200을 보시게 되면 저는 현재까지 보고 있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세력의 영향이 좀 엄청나게 지금 크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서 올라가는 파형에서 몇 번을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파형도 어렵게 만들었죠. 기존과 비교해보면 여기서 파형 해석했던 것과 여기에 밀집도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지지를 받고, 사실은 오늘 한국 시장이 지지를 받는 모습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걸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레발을 좀 치고 싶지는 않았고 근거 없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그냥 파형을 해석하고 웬만하면 오늘은 공유드리지 않았어요. 공유드리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보고 있는 모습들을 그냥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1, 2, 3파, 그리고 여기가 4파가 일단 종료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지금 파형이 진행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5파, 그리고 3, 3, 5, 여기까지 오늘 5파로 끝났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 3, 5 형태로 파형이 종료가 된 이후에, 이게 만약에 리딩 다이아고널과 조정 파형을 받았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주요하게 생각되는 342죠. 여기와 342.60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대 양봉이라든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장대 양봉이라든지 연속 형태의 양봉으로 뚫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1, 2, 3, 4, 5 형태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351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세력의 의도다 뭐 그런 얘기는 좀 솔직히 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은데 그들의 의도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만 최소한 여기서 그들이 보여주는 형태를 보고 예상해보자는 거예요. 예상. 제가 여기서 351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데 그렇게 딱 말씀드리는 그 시점 351까지를 쭉 올라갔어요. 거의 한 2-3%를 며칠 만에, 하루인가 이틀 만에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게 거의 뭐 이틀 만인가? 4일이네요. 4일. 4일인데 여기서까지 올라갈 때 제가 351까지는 올라가는 거 보시죠 라고 했는데 딱 351이에요. 351. 여기 있는 갭에서도 딱 중간값을 체크하고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급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신용평가 이슈를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이슈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떨어지는 파형 자체가 여기서는 3, 5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5파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 파형 해석이 맞다면 여기 무조건 뚫고 올라갑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여기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파형의 시작이 맞고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서 350일 뚫고 올라가면 그냥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뭐 매수해주는지 아시죠? 지난 몇 주 동안 얘기 드렸던 게 삼성전자 그냥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물을 매수해서 순환매를 돌리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올라왔던 걸 매도하고 다른 종목들을 태우면서 손바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현물을 매수한다는 건 최소한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9월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나 9월달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페드와치트를 보시게 되면 47일 남았고 현재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0이 내년 3월까지 유지입니다. 비록 한국이 미국이나 다른 시장보다 좀 빨리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9월달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9월달에서 내년 3월 사이 어딘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9월에서 11월 9월 전후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9월 달에 FOMC 발표가 있고 11월 달에 또 FOMC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금리 인상은 여기서 없죠. 하지만 제 예상은 뭐였습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6%도 가능해 보인다. 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이 언저리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그널이 보이면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오면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 사이에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정확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황형 흑자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시점, 그게 11월 달이 될 수도 있고 12월 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언저리 어딘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작점은 최소한 9월 달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오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8월 달이죠. 8월, 9월. FOMC가 9월 20일이니까 최소한 45일 동안은 큰 문제가 없다면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 나스닥도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파형 해석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파형 자체가 마지막 5파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1, 2, 3파 그리고 여기서 파형이 조금 바뀌었죠. 기존 해석은 이렇죠. 5파 이후에 3파, 5파로 해서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상승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떻게 됐죠? 미국의 신용등급 간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형 자체를 훼손을 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5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3파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3, 5파가 되겠죠. 그러면 5, 3, 5, 3, 5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5파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5분봉 기준으로 가자면 5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 1, 2, 3, 4, 5 형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파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첫 5파가 됩니까? 1, 2, 3, 4, 5 형태로 도 리딩 다이어고널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 형태. 마지막 3파, 4파, 5파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형태로 진행되니 여기서부터는 상승 채널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게 5파가 돼야 되겠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3, 얘도 지금 5파로 될 수 있을 거예요. 1, 2, 3, 4, 5 형태로 해서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해서 기존에 있던 여기 15,320과 15,300 사이에서 테스트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지 혹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완료한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상단에 있는 갭들을 다 테스트해야 돼요. 다 테스트하고 전고점을 넘어야지만 최소한 아직까지 이 파란색 파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 2, 3, 4, 5 형태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마지노선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5파이기 때문에 1파의 고점을 4파가 훼손하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거의 훼손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파형 훼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만 지키면 돼요. 오늘 여기만 지킨다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오늘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아마 미국 시장 해석을 이렇게 바로 해드렸을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이 파형, 파란색 파형 올라갈 때까지 지켜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나오는 파형이 5파라고 말씀드렸죠. 1, 2, 3파인데 3파가 1, 2, 3, 4, 5 형태 마지막 5파가 아직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1, 2,
3파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어찌 보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구간이지만 최소한 이 구간이 올라간다고 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5% 가까이 올라갈 것이고 조정이 또 어디까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14,690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 전후가 지지 저항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근처까지. 하지만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조정 파형은 다양하게 나오고요. 지지 저항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테스트할 방식이 높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시장 변동사항 저도 밤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일 혹은 월요일날 예상대로 간다면 월요일쯤에 해드릴 것이고 예상대로 안 된다고 하면 내일 영상을 좀 더 찍어서 보충하는 걸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